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웃풋TV 장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율의 원리, 환율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율이 1,400원을 향해 가고 있는데 환율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을 개념부터 알아보게 되면 환율이란 한 나라의 화폐와 다른 나라의 화폐를 교환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환은 바꾸다는 개념이고 율은 비율의 율자이기 때문에 바꾸는 비율을 뜻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교환 비율에 해당합니다. 현재 1달러에 1,400원 정도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우리는 표현을 지금 환율이 1,400원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약에 1,500원으로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환율을 상승했다고 표현하게 됩니다. 1달러에 1,400원이었던 게 지금 1,500원이 돼야 1달러를 살 수 있다면은 당연히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가치가. 그래서 표현을 우리는 평가 절하 아래 하자를 써가지고 평가 가치가 아래로 떨어졌다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달러는 상승을 하게 됐죠. 그래서 환율은 상승했다는 표현을 하게 돼요. 반면에 1,400원이었던 게 1,300원으로 떨어졌다면 우리는 표현을 환율을 하락했다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1,400원에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1,300원으로 이제 1달러를 살 수가 있게 되니까 한국의 돈이 가치가 크게 된 겁니다. 가치가 상승하게 돼서 표현을 평가절상이라고 합니다. 표현이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만 두 개만 생각하시고 이거는 뭐 한자로 된 거니까 표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올랐을 때 우리 돈의 가치는 하락한다. 환율이 하락했을 때 우리 돈의 가치는 상승한다. 이것만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은 이건 표현은 뭐 한문으로 된 거니까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의 개념을 알아보았고 환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구매력과 시장 안에 지금 달러와 원화의 통화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통화 가치 이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면은 환율 이해하기가 쉽게 됩니다. 구매력이라 하면은 원화를 사려는 힘, 수요량이 뜻하죠. 혹은 또 달러를 사려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 크기를 뜻하게 됩니다. 시장 안의 통화량은 이제 원화가 많이 풀려 있는지 혹은 달러가 많이 풀려 있는지를 뜻하고 원화가 많이 풀려 있을 경우에 통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달러가 많이 풀려 있을 경우에는 달러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시장에 통화가 많이 풀려 있을수록 어떤 해당 통화가 많이 풀려 있을수록 그 통화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희소성의 원리에 따라서 그 통화량이 적어지게 되면은 그 통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죠, 반대로.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환율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 대표적인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환율이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적인 부분과 뭐 미시적인 부분을 나누어 보았는데 첫 번째는 기축통화를 따져볼 때 기축통화는 현재 지금 달러가 세계에서 정하는 기축통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은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였거나 세계 경제가 급변할 경우에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기축통화에 돈이 물리게 됩니다. 결국은 첫 번째 얘기했던 구매력으로 인해서 달러를 구매하려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달러의 값이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당연히 달러의 값이 올라가면서 환율이 상승하게 되게 되죠. 지금처럼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세계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이 뭐 경제적인 세계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다른 나라의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달러를 구입하려는 힘이 커지게 됩니다. 미국이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하기 때문에 달러를 구입하려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금리를 보게 되면 금리를 쉽게 이해하려면 사실 이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과 미국의 금리를 따져서 한국이 현재 지금 금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은 돈은 사실 미국에서 이제 원화를 사들이게 됩니다. 원화를 사들이게 되고 원화를 사려는 구매력이 커지게 되죠. 구매력이 커지면 원화의 가치가 당연히 올라가고 원화의 달러는 시중에 많이 풀리게 됩니다. 시중에 달러는 많이 풀리게 되니까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원화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고 그럼 환율이 떨어지게 되죠. 원화 절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현재 지금 미국도 금리를 올리고 있고 한국도 미국에 맞춰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미국이 만약 금리가 한국보다 높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반대로 달러를 다시 사들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의 구매력의 힘이 달러를 또 구매하려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달러가 희소성이 커지고 수요가 달러에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환율은 상승하게 되죠. 외국에 있는 통장에 넣어둬야 이자를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반면에 한국의 통장에 넣어봤자 이자가 많이 붙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통화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금리 때문에 환율이 움직이기도 하고 한국과 미국과의 금리 차이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장단기 금리 차이 인해서 세계 경제가 지금 안 좋다, 좋다 이게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금리가 많이 쓰이게 됩니다. 세 번째, 통화량을 볼 때 한국만 가정해서 통화량을 한번 살펴보면 한국에서 원화를 많이 풀어버리게 되면은 원화가 양이 커지면 원화의 희소성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달러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는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반대로 달러는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거는 반대로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물가를 살펴보게 되면은 물가가 인플레이션 됐을 때 물가가 오르게 되었을 때 국내 원화만 기준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어, 어떤 물건을 사게 됐을 경우에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원화의 가치가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달러를 생각하지 않고 국내 기준으로 물건을 사들일 때 1,0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거를 나중에 2,000원으로 사게 되면은 당연히 값어치가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반대로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죠. 네, 현재 보았을 때는 지금 미국도 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 내에서 그렇게 발생하는 것이고,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는 물가만으로 환율을 결정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 한정해서 원화 양만 볼 때는 물가가 상승하게 됐을 경우에는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달러의 유입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달러의 유입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전제할 경우에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수출과 수입 상승의 경우에는 이건 환율을 결정하기라기보다는 환율이 지금 상승했을 경우에 환율이 지금 달러 가치가 높고 원화 가치가 떨어져 있을 경우에 수출 기업 특히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선박의 경우에는 달러로 결제를 하게 돼요. 달러. 달러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자국의 작은 통화로서 달러의 큰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 기업이 잘 나가게 됩니다. 반대로 달러 값이 지금 높고 원화 값이 낮은 상태에서는
수입을 하려면 비싼 돈 주고 달러에 비싼 돈 주고 수입을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입하는 산업들은 악화가 되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와 이제 외국인 주식 투자를 보게 될 텐데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주식 자본 수지에도 해당하고 뭐 자본 수지 한 일부분일 수도 있고 외국한 거래일 수도 있는데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들이게 되면은 달러를 가져와서 원화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구매력이 원화가 커지게 돼요. 구매력이 달러를 가져와서 원화를 사들여 가지고 한국 주식을 사게 돼요. 그럼 원화량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구매력이 커지게 되면 원화의 가치가 커지게 됩니다. 반면에 달러를 들고 왔으니까 달러의 양의 시중이 많아지게 돼요. 그럼 달러가 환율이 떨어지게 되죠. 보통 주식시장에서 환율이 떨어질 때 시장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환율이 오를 때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주식시장만 봐도 환율이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화를 사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달러의 가치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한국인들이 외국 가서 주식을 사들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달러로 사게 됩니다. 서학개미 뭐 등등 많죠. 달러를 사게 되면 달러의 구매력이 커지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죠. 환율이 당연히 상승한 요인이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근데 외국인과 한국인들의 숫자와 자금력을 비교했을 때는 한국인들이 외국 주식을 사는 것과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는 걸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는 게 더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더 집중돼서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외국인들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엔 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다음에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달러를 많이 가지고 오게 됩니다. 달러를 많이 가져와서 달러가 부풀게 되고 원화를 사들이게 되죠. 달러가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시중에 달러가 많이 풀리게 됩니다. 반면에 해외여행을 갈 경우에는 사람들이 달러를 다시 사가지고 나가죠. 달러의 구매력이 커지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게 돼서 환율이 상승하고 자구의 가치는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해외 건설을 해도 달러로 대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달러의 양이 국내로 유입되게 됩니다. 달러의 양이 국내로 유입되면은 당연히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반면에 원화의 가치는 오르게 됩니다. 환율은 하락을 하게 되죠. 반면에 로열티나 저작권 상표권 지급을 해외에 하게 되었을 경우에 당연히 달러가 유출이 되게 되죠. 달러가 떨어지게 됩니다. 국내의 달러 양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기보다는 국내의 달러 양이 떨어지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높아져서 환율이 상승하게 되죠. 사실 이런 미시적인 부분들은 사실 영향을 끼치기가 힘든데, 아무래도 금리나 통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영향을 끼치게 되고, 특히 기축통화라는 부분도 굉장히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런 양보다도 심리가 중요하게 되는데, 심리적으로 기축통화에 대한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 심리 때문에 결국은 달러의 구매력이 높아지게 되는 거라서 아무래도 기축통화라는 그 자체만으로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이 크게 되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들이게 되는 경우에 원화의 가치가 당연히 올라가면서 환율이 떨어지게 되는 효과가 가장 큽니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경우가 특히 중요하니까 이걸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겠죠. 아무래도 환율이 상승했을 때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좋으시고, 환율이 하락하는 단계에 오면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할 시기가 오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 외환 통장에 자금을 넣어놓고 달러를 넣어놓고 환차익을 노리거나 이런 것도 환율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고, 음, 이것 말고도 뭐 유학 송금, 유학에다 돈을 송금하거나 뭐 이런 것도 달러가 마이너스 유출이 되게 돼 있죠.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런 경제적 요건이 아니더라도, 제가 말한 그 세 가지 요건으로 인해서 지금 구매력이 원화 쪽으로 오고 있는가, 달러 쪽으로 오고 있는가 보면서 어느 쪽의 가치가 지금 플러스 되고 있는가, 마이너스 되고 있는가를 살피시고, 지금 시중에 달러량이 줄어들고 있는가, 아니면 원화량이 줄어들고 있는가, 달러량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가, 원화량이 많아지고 있는가, 이런 걸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세 가지만 보고, 세 가지 요건으로 지금 이 펼쳐지는 상황을 살펴보시다 보면은 환율이 지금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미국이 지금 달러가 기축 통화이기도 하면서 금리를 점점 올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해외에 자금을 두기보다는 아무래도 달러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힘이 커지게 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외국인도 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 외국인도 국내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환율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환율을 결정한 요인을 세 가지로 항상 생각하시면서 펼쳐지는 경제 상황을 대입하시면 이해가 편하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